자, 오늘은 이제 어휘 및 표현 익히기를 하겠습니다. 어휘 및 표현 익히기, 문법 및 표현부터 먼저 보면 세 가지 표현법을 좀 익히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뭐 하다 보니, 뭐뭐 하다가 보니, 뭐뭐 은데다가 또 뭐뭐 이자, 이걸 우리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뭐 다 보니, 뭐뭐 다가 보니, 이 다 혹은 다가는 어떤 뜻이냐 하면 어떤 동작이나 상태 따위가 중단되고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바뀌는 것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동작 혹은 상태, 동작은 이제 그 품사로 하면은 동사죠. 동사. 그 다음에 상태, 이거는 형용사, 그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면 A라는 동작 혹은 상태가 있다가 B라는 동작 혹은 상태로 바뀌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A라는 상태는 뭐냐 하면 친구로 오래 지내다. 이건 상태가 아니라 동작이죠. 지내다. 이 보니, 이것은 이제 보조 용언입니다. 보조 동사, 본동사가 아니고, 지내다가 눈으로 보니 그게 아니에요. 자, 친구로 오래 지내다 보니, 친구로 오래 지내는 것이 A고, 그러면 계속 친구로 있으면은 변화가 없죠. 바뀌질 않았죠. 그런데 좀 바뀌었어요. 좀 관계가 바뀌었어요. 어떤 관계로 됐냐? 연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랬어요. 연인 감정.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이렇게 이성 간의 문제이겠죠. 이성 친구로 그냥 뭐 학교 친구 혹은 사회 친구로 지내다가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제 사랑의 감정이 싹트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A라는 동작 상태로부터 B라는 동작 상태로 바뀌는 것, 뭐뭐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앞에 A라는 것이 그 B라는 상태를 가져오게 만든 이유나 원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데 연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럴 때는 그 지내다 보니 뭐뭐 하다 보니 이런 말을 안 쓰는 거죠. 자, 두 번째. 요즘 아이들은 혼자 성장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자, 그 A 상태 혹은 동작은 뭐냐면 혼자 성장한다. 혼자 성장한다는 것은 좀 앰비귀티가 있는 말이죠. 중의적이죠. 혼자 성장한다는 것은 가령 부모가 없이 성장한다, 자란다, 그런 뜻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형제가 없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없다.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아이를 외동이라고 그러죠. 외동이, 외동 아들, 외동 딸, 그걸 둘을 합쳐서 외동이로 자라는 것을 혼자 성장한다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외동이로 자라는, 그 혼자 성장하거나 외동이로 자라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그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형제 자매가 없어요. 그냥 아이 하나만 낳는 부모들이 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좀 심각해서 아이를 안 낳는 부모도 있고, 아이를 낳더라도 하나만 낳는 부모가 있고, 우리 어렸을 때는 형제간들이 서너 명,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형제간이 10명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베트남에서도 이제 베트남 그 전쟁 이후에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한국도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것을 베이비 부머라고 해요. 베이비 부머 시대. 나도 그런 시대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 교육하기가 돈이 많이 들고
또 부부가 다 직장을 가지고 하니까 기르기 어렵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만 낳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혼자 성장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내 행동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외동이로 자라면 형제간이 없으니까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언니도 없고 여동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 부모님들은 또 아이가 하나니까 아주 아껴줘.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이건 앞에 거는 동작이죠. 성장한다는 동작인데 뒤에 거는 이제 상태가 됐네요. 마음이 부족하다. 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먹다 보니 다 먹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없으세요? 뭐 이제 다이어트 같은 걸 하는 사람들 같으면 식사 시간에 조금만 먹으려고 해요. 이제 한국에는 회식 문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회식들을 많이 하는데 회식 자리에 가면 많이 먹게 되니까 그냥 나 이번에 회식에 가더라도 조금만 먹겠어 하고 갔는데 거기서 뭐 재밌게 얘기하고 또 뭐 또 술도 마시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음식이 또 맛있어. 그래서 자꾸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기려고 했는데 원래는 남기려고 했는데 다 먹게 됐다.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조금만 먹으려고 했다. 이것이 이제 마음의 상태겠죠. 먹으려고 했다는 마음 먹은 상태. 그런데 다 먹게 되었다. 어떤 상태로 또 바뀌었다 그런 거죠. 먹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뭐뭐인데다가 뭐뭐은데다가 이런 말이 나왔죠. 예. 의미를 더 뚜렷하게 하는 보조사다 그랬어요. 의미를 더 뚜렷하게 하는 보조사. 인구가 많은 데다가 복잡해서 실기가가 아니고 살기가 불편하다. 인구가 많은 데다가 교통이 복잡해서 살기가 불편하다. 그렇죠.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면은 뭐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 성향이 다른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복잡한 데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아주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 나중 사람, 그러니까 조용하고 또 한적하고 여유가 있는 그런 공간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바꿔서 해보면 돼요.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교통도 복잡해서 인구도 많고 교통도 복잡해서 살기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여기 A 이걸 인구가 많다를 A로 하고 교통이 복잡하다는 걸 B로 한다면 A에다가 B가 더해지는 현상. 위에서는 A가 B로 바뀌는 것. 아래에서는 A에다가 B가 이렇게 더 붙여지는 것. 그러니까 더 복잡하다 이거죠. 예. 더 의미가 더 강해진다 그런 거죠. 예.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뭐은 데다가 여기에 이제 다가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에 다가는 그렇게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일 술을 마시는 데다가 담배를 그렇게 피우니 건강할 리가 있겠어요? 술을 마시는 것이 A고 담배 피우는 것이 B예요. 술 마시는 건 나쁜 일인데, 건강이 나쁜 일인데 담배 피운다 그러면 건강이 더 나쁘다 그런 얘기겠죠. 술을 마시는 데다가 담배를 그렇게 피우니 건강할 리가 있겠어요.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매일 술을 마신다. 담배를 피우니 건강할 리가 있겠어요. 이 두 문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연결어미죠.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매일 술을 마시는 두 개를 잘 내용을 보고 술을 마시는 데다가 담배를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보니 담배를 그렇게 피우니 그거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잘 익혀둘 필요가 있겠죠. 지난달에는 월급도 못 받은 데다가 생활비를 많이 써서 빈털터리가 됐다. 이 말하는 사람이 다니는 회사가 경영이 좀 어려운가 보죠. 월급을 못 받았네. 예, 월급을 못 받았어요. 월급을 못 받은 나쁜 상황, 거기에 생활비를 많이 쓴 더 나쁜 상황이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빈털터리라고 하는 것은 수중에 이 몸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빈털터리라고 해요. 빈털터리. 한마디로 그냥 빈털터리라고. 빈털터리란 말은 사람이 그 돈이 있으면 돈을 어디에다 넣느냐 하면 뭐 지금은 이제 지갑에다 넣죠. 지갑에다가. 그런데 지갑 말고 주머니에다 넣는단 말이죠. 주머니에 넣었는데 이 주머니가 다 비어 있어. 다 털어봐도 이렇게 꺼내서 다 털어봐도 비어 있어. 그래서 빈털터리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표현은 뭐냐? 뭐뭐이자. 그러니까 이것은 A and B예요.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하다 그런 뜻입니다. 저 위에 것은 A가 B로 바뀐 거고 여기 두 번째는 A에다 B가 이렇게 겹쳐진 거고 세 번째는 A와 B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건데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말해요. 동시에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뭐뭐이자라고 하는 것은 뭐뭐이다라는 말이 동반이 돼요. 뭐뭐이자 뭐뭐이다. 뭐뭐이자 뭐뭐인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이다라는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자 제1의 중심 도시이다. A and B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산은 최대 항구 도시이자 관광 도시이다. 부산 항구 도시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또 관광 도시이기도 해요. 여기에 바다를 이렇게 끼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바다를 바라보는 그 곳에 뭐 해운대, 광안리, 그 다음에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광안대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사람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노벨 평화상 후보자이다. 노벨상 여러분 아시죠? 노벨상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늘 이제 이 시기에 발표를 하고 있죠. 문학상도 프랑스 작가인가 여류 작가가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고 며칠 전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노벨상을 2번이나 받게 됐어요. 수상자는 이미 받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문학을 잘해서 좋은 문학 작품을 써서 노벨상 위원회가 그 사람에게 노벨 문학상을 주어요. 매년 주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노벨 평화상의 후보자예요. 후보자는 영어로 뭐 캔디데이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심사위원회에 추천이 된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거기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A and B 이 두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뭐다가 보니 어떻다. 뭐뭐인데다가 뭐뭐하다. 뭐뭐이자 뭐뭐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어미들을 더 기억을 같이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운동하다, 사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사다의 반대말은 팔다, 사다,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수다를 떨다. 이 수다를 떨다라는 말은 관용적으로 쓰이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수다를 떨다. 뭐 어떤 사람이 그냥 얘기를 아주 중요한 얘기도 아니야. 그냥 그 얘기를 이 얘기 저 얘기 막 계속 하는 걸 말해요.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수다를 떨다. 그거 하나의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먹다. 잘 아시죠? 밤을 새다. 밤을 새다 이것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아침까지 지내는 걸 말합니다. 그게 밤을 새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때 밤을 새십니까? 공부하다가 밤을 새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그리워하면서 밤을 새십니까? 네, 밤을 새다. 떨어져 지내다. 떨어져 지내다라는 말은 이렇게 분리되어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떨어진다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그런 뜻도 있죠. 근데 여기서 그건 아니고 분리되어서 지내는 것. 자, 첫 번째는 예문인데 세일이라서 마음에 드는 것을 사다 보니 20만 원이나 쓰고 말았다. 뭐뭐 하다 보니 어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앞에 거에 이제 결과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앞에 행동의 결과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을 말해요. 예. 자, 이제 2번을 내가 이름을 부르면은 바로 대답할 준비를 하시고 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만약에 2번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결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오 응옥 후엔 네, 네, 2번 해보세요. 네. 휴지적으로 운동하다 보니 체중이 빠지고 근육이 생겼다. 예, 규칙적으로 운동하다 보니 체중이 빠지고 근육이 생겼다. 좋은 현상이 나타났네요. 예. 규칙적으로 운동하니 하다 보니 체중이 빠지고 근육이 생겼다. 좋은 현상이죠. 예. 그 다음에 3번 낭티바오 뜨트 네, 네, 해보세요. 어, 친구가 술 마시면서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새 새벽 2시가 되었다. 네, 이제 숫자를 읽는 것은 그때그때 이제 좀 다르죠. 이 새벽 2시라고 읽어요. 네, 새벽 2시가 되었다.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수다를 떨다. 친구가 그냥 술을 마시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울고 그러면 그게 수다 떠는 게 아니고 되게 수다 떠는 건 막 즐겁게 얘기하는 게 수다 떠는 거예요. 예. 어느새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술을 마시다 보니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새벽 2시가 되었다. 그 다음에 4번 낭티 홍 아인 네, 네, 네. 매일 밤을 새다 보니 건강도 피부도 나빠질 것 같다. 네, 그렇죠. 예, 밤에는 잠을 잘 자야 된다고 그러죠. 예, 밤에 잠을 잘 자야 된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건강에 대한 챕터를 공부하게 될 텐데 밤에 어린이들은 밤에 잘 때 키가 큰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잘 잠을 자면서 피로도 회복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 건강도 피부도 나빠진다. 밤을 새다 보면. 그런데 이제 3번의 경우에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밤을 새다 보니 어느새 새벽 2시가 되었다. 이것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문장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조금 잘못됐어요. 왜 뭐가 잘못됐냐면 밤을 새었다 그러면 여기에 새벽 5시나 6시라고 해야 돼요. 밤에 한숨도 안 자고 아침까지 간 거, 새벽 아침까지 간 거죠. 근데 여기는 새벽 2시니까 새벽 2시부터 또 자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3번에다가 밤을 새다 보니 들어가기에는 좀 문장으로 어색하다. 그러니까 4번에 매일 밤을 새다 보니 여기가 적당하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을 노안 후에 노안 응옥 이엔 린
노안, 네, 예, 해보세요. 친구가 만들어준 음식이 맛있어서 계속 먹다 보니 과식하고 말았다. 예, 과식이란 말은 정해진 분량 이상으로 먹는 걸 말하죠. 예, 정해진 분량 이상으로 먹는 것. 내가 한 끼를 먹을 때 어느 정도 뭐 라면 하나면 되는데 라면 하나 반을 먹지 두 개 먹으면 그건 과식이죠, 과식. 예. 근데 음식이 맛있으면 자꾸 먹게 되고 그렇게 먹다 보면 과식하게 되는 거겠죠. 아주 당연한 얘기를 여기 5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노안 후에 아인. 네, 네, 네. 부모님하고 떨어져 지내다 보니 생신도 챙겨 드시지 못한다. 예.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면 생일상도 차려드리고 케이크도 사다 드리고 생일 축하회도 할 텐데 그렇게 못한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생신이란 말은 생일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어른들, 윗사람들 생일을 생신이라고 특별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생신, 생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어른들 얘기할 때는 생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존대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뭐뭐인데다가를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그 뭐뭐인데다가의 경우에 뭐뭐인데다가 뭐뭐뭐뭐 하니 뭐뭐인데다가 뭐뭐뭐뭐 해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데다가로 끝나질 않고요. 예. 뭐 그냥 은데다가로 끝나는 것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1번을 보니까 수진 씨는 월급이 적은 데다가 은데다가 씀씀이가 커서 어서 이렇게 되고 있죠. 여기 문형의 마지막에다 그걸 써놨어요. 적은 데다가 어서 어떻다. 근데 이 문장은 월급이 적다, 씀씀이가 크다. 이게 두 개를 묶어서 한번 표현해 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수진 씨는 월급이 적은 데다가 씀씀이가 커서 돈을 못 모은다. 씀씀이는 이제 돈을 쓰는 태도죠. 돈을 쓰는 태도. 돈을 쓸 때에 그 한 번 쓸 때 뭐 분량 그런 걸 말해요. 씀씀이가 크다는 말은 돈을 뭉텅뭉텅 쓰는 걸 말해요. 뭉텅뭉텅. 예, 그렇게 쓰는 걸 말합니다. 자, 2번 해볼까요? Din Phan Quyên Nung. Din Phan Quyên Nung. 티에우 응옥 티. 띠에우 응옥 티. 네네, 네, 2번 해보세요. 네. 대도시는 교통이 복잡한 데다가 인구가 많아서 생활하기가 어렵다. 네, 좋습니다. 이거 앞에서 나왔던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죠. 대도시는 교통이 복잡한 데다가 인구가 많아서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다오민점. 네, 네, 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온 데다가 날씨가 쌀쌀해서 장사가 안 됐다. 예,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쌀쌀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녔겠죠. 그래서 장사가 안 돼, 물건이 잘 안 팔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 응웬 GM 꾸인. 네, 선생님. 네, 신호 씨는 학벌이 좋은 데다가 외모가 뛰어나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모양이다. 예, 잘했습니다. 학벌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학벌이 좋다. 꾸인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학벌이 좋다. 네, 학벌이 좋다. 무슨 뜻이냐고요? 학벌이 좋다. 무슨 뜻? 학벌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학자는 그 배울 학자예요. 배운다는 뜻입니다. 학교, 학생. 그럼 학벌은 뭐냐면은 그 공부해가지고 어떤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얻었을 때 학벌이 좋다고 얘기해. 또 혹은 그 좀 이건 안 좋은 거지만 특별한 학교, 어떤 특정한 학교나 어떤 이런 거 거기 출신,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파벌, 그걸 학벌이라고도 하는데, 학벌이 좋다는 말은 하여튼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학벌이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학벌이 좋죠. 좋은데 거기에다가 외모가 뛰어나다는 말은, 외모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민호 그러면 남자 이름이죠. 남자 이름이니까 아주 미남인가 봐요. 핸섬 보이, 미남.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겠죠. 예. 그 다음에 5번 레타이 깨우펑. 네. 네, 날씨가 무더운 데다가 머리가 길어서 일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예. 날씨가 무더운 데다가 머리가 길어서. 무덥다라는 말하고 덥다라는 말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무덥다, 덥다. 무덥다는 말은 덥기는 더운데 습도가 높을 때, 습기가 많을 때, 그럴 때 무덥다고 해요. 아마 호찌민 날씨가 대체로 무덥지 않은가요? 만약에 저기 아라비아의 사막이다 그러면 굉장히 덥죠. 근데 거기서는 무덥지는 않아요. 왜? 습기가 없으니까. 습기가 없어서 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그래도 시원해요. 습기가 없어서. 그런데 습기가 많으면 더위를 더 느끼죠. 몸으로 느끼는 더위가 더 느껴져요. 자, 풍. 네. 날씨가 무덥고 머리가 길어서 일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풍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 방을 돌아가서 그리고 에어컨을 켜요. 네. 에어컨을 킨다. 또 다른 선택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겹쳤죠. 첫 번째 이유는 날씨가 무더운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머리가 긴 거죠. 날씨는 내 마음대로 차갑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날씨는 내 마음대로 차갑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에어컨 있는 방으로 간다 그러면 시원해지니까 좋기는 하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머리가 긴 것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이게 특히 이제 여성들, 그렇죠? 머리가 길어. 날씨가 무덥고 머리가 길면 여기가 덥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숏컷을 하면 되잖아. 숏컷. 머리를 자르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레티 잼미. 레티 잼미. 롱수원 타오비. 롱수원 타오비. 롱탄닷. 네, 있습니다. 예, 해보세요. 여코 씨는 매일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데다가 한국 사람과 생활해서 한국어 실력이 빨리 향상될 것 같아. 예, 예. 요코는 이제 일본 여성 이름입니다. 일본 여성 이름 요코.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자로 돼 있는데 양자. 하야시 요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어요. 매일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데다가 한국 사람과 생활하니 해도 되고 생활해서 해도 되고
한국어 실력이 빨리 향상될 것 같다. 잘했습니다. 다음 이제 어휘 문제죠. 어휘. 경제 산업 관련된 이제 어휘들이 여기 지리 관련된 어휘들이 나옵니다. 자, 첫째 경계. 경계라고 하는 것은 지도에서 이곳과 저곳을 나누는 그 경계가 있잖아요. 선이 있잖아요. 그게 경계예요. 서로 경계.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뭐 자연 경계, 메콩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경계예요, 그게. 그다음에 왕래. 왕래는 이 앞에 왕자는 간다는 뜻입니다. 가다. go. 레는 온다는 뜻입니다. come. go, come. 이게 서로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왕래는 오고 가다. 서로 오고 가다. 가고 오다. 오고 가다. 그런 뜻이고요. 노동력은 노동하는 힘. 그런 뜻입니다. 력은 힘이죠. 근데 이건 결국은 사람을 뜻해요. 노동력. 노동력이 풍부하다. 그럴 때는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형.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모양을 말합니다. 이거 눈으로 좀 보이는 모양이에요. 지형. 지리. 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좀 그런 그 개념이죠. 개념. 이 지리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고 개념입니다. 지리. 장애. 장애는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생산. product죠. produce. 만들어내는 것. 그런 뜻이죠. 자, 1번을 마이홍룽. 마이홍룽. 네. 네. 서울에서 2년은 살았지만 아직도 서울 질은 몰라서 길은 자주 물어본다. 예, 이 룽은 리을 받침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여기 나온 리을 받침을 전부 니은으로 소리 내는 경향이 있어요. 서울에서 1년을 살았지만 그럴 때는 이제 마지막에 리을이 올 때는 좀 이렇게 소리를 높여보라 그랬잖아요. 서울에서 1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서울 지리를 몰라서 길을 자주 물어본다. 이렇게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서울에서 서울에서 2년은 네, 다시 스탑 1년이지. 1년. 그러니까 지금 리을 받침이 아주 안 돼. 거의 안 돼. 예. 이거 연습 많이 하세요. 네. 내가 다음에 한번 이거 체크해 볼게요. 예. 소리 내서 읽을 때 중에 나오면 서울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리을 받침을 다음 모음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서울에서 1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서울 지리를 몰라서 길을 자주 물어본다.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아시겠죠? 다른 학생들도 베트남 학생들이 그렇게 리을 받침이 베트남어에 없다 보니까 그 받침이 좀 발음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티 잼 꾸인. 네. 서울은 산이 많이 지형이라는 점이 뉴욕과 많이 다르다. 예, 뉴욕 미국의 경제 도시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지형이 다르다. 이렇게 눈으로 봐도 알아요. 서울은 가서 이렇게 보면 저 멀리에 산들이 보여요. 산들이 보이는데 뉴욕은 가서 보면 산은 안 보여. 이렇게 평지예요, 평지. 예, 그건 이제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형이라고 하고, 서울 지리는 도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땅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개념이니까 지리라고 하고. 예.
그 다음에 보티 응옥 린. 네. 예, 해보세요. 친척 간의 왕래가 적으면 거리가 멀어지기 말합니다. 예, 친척 간의 왕래죠. 왕래가 적으면 거리가 멀어지. 여기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사는 곳이 점점 멀어진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무슨 거리예요? 이거는 심리적 거리예요. 심리적 거리. 예, 실제적 거리가 있어요. 가령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00m, 조금 더 가면 200m, 이렇게 실제적인 거리는 측정이 되죠. 측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실제적 거리가 아니고 심리적, 마음으로 느끼는 거리. 예, 심리적 거리죠. 자, 그 다음에 부한지. 네. 부한지는 어디 하는지 잘 모르세요? 네네네. 강, 산맥 등의 지리적 환경을 대대로 언어나 문화를 공유하는데 장애가 된다. 예, 우리 이거 공부했었죠. 예. 강, 산맥 등의 지리적 환경이 때때로 언어나 문화를 공유하는데 장애가 된다. 방해라고 그러죠. 방해. 쉬운 말로는 방해. 장애, 지장이 있다. 예. 옛날에는 교통이 이제 불편하면 서로 왕래를 할 수 없어서 문화나 언어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를 못 해요. 예. 그런 점에서 장애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선티 타잉 응원. 네. 충청도와 전라도는 어디에서 구분되지요? 경계가 어디예요? 예. 충청도와 전라도 같은 그 행정구역에 서로 붙어 있는 거, 그게 경계죠, 경계. 충청도와 전라도의 끝에 가면 금강이라는 강이, 금강 위쪽은 충청도, 금강 남쪽은 전라도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경계가. 근데 금강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끝에만, 금강의 끝에서는 구분이 됩니다. 그게 경계. 그 다음에 투 응웬 타인나. 네. 동남아시아 지역은 한국에 비해서 인건비가 싸고 노동력이 풍부한 편이다. 예, 노동력이 풍부한 편이죠. 인건비가 싸고, 인건비라는 거는 사람을 고용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인건비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은 인건비가 좀 비싸요. 세계에서 시급 알죠? 연봉, 월급, 주급, 뭐 1급, 시급, 한번 그런 얘기 했죠. 그 시급이 제일 비싼 나라가 저 유럽에 있는 섬나라 아일랜드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아일랜드. 아일랜드로 영어 어학 연수를 가는 사람은 거기서 카페에 취직을 하면 충분히 학비도 되고 생활도 할 수 있을 만큼 그 인건비가 비싸다고 해요. 시간당 시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동남아 쪽은 그에 비해서는 훨씬 싸죠. 그러니까 각종 생산 공장들이 동남아시아에 많이 가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베트남에 그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같은 큰 기업들이 가 있죠. 예. 경계, 왕래, 노동력, 지형, 지리, 장애, 생산. 이걸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2번 다음에서 맞는 단어를 찾아서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발달하다, 유리하다, 발생하다, 초래하다, 밀집하다, 풍부하다 이랬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사전을 찾아가지고 이것이 품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이게 다 용언들입니다. 하다로 끝났잖아요. 이게 용언들인데 어떤 것은 형용사이고 어떤 것은 동사이고 그래요. 예. 그리고 형용사, 동사는 어떤 시제 표현이나 이런 게 좀 또 다르죠.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발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발이라는 말은 막 피어나는 걸 말해요. 피어나. 만발, 꽃이 만발하다 그러면 꽃이 막 아주 많은 곳에서 다 피어나는 걸 만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리, 여기 리는 이는 이익, 이로운 점, 도움이 되는 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유리하다. 반대는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발생하다 그러면 이 발달하다하고 비슷한 뜻이죠. 피어나서 생겨나다. 어떤 일이 생겨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초래하다. 레는 아까 왕래할 때 레하고 같은 건데 이 초는 부른다. 초대한다는 말이죠. invite. 네, 초대한다. 불러서 온다 그런 뜻입니다. 밀집. 집은 모인다는 뜻이고 집은 모은다는 뜻이고 밀은 아주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밀집은 아주 가깝게 모인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가깝게 막 모여드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풍부하다 하는 거, 이거는 아주 부는 부자 그런 뜻입니다. 부자, 부유하다, 많다, 넉넉하게 많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응호 팀이짱. 네. 전국적으로 농업에 접점을 두면 상업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네, 초래하다, 불러오게 된다 그런 뜻이죠. 불러오게 된다. 잘했고요. 응웬 느꼬인. 네. 네. 인천이나 부산은 해안에 위치해서 다른 도시보다 무역하기에 조건이 유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한 편이다. 유리하다. 인천이나 부산은 바닷가에 있는 도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배로 수출 수입을 하기가 좋아요. 그 배로 수출 수입하는 거 무역이죠. 무역. 수출하고 수입하는 게 무역인데 비행기로도 하지만 배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좋은 편이죠. 유리한 편, 유리하다. 이점이 있다. 그 다음에 3번 응웬민선. 네. 대구 직업은 일찍부터 섬유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발달 해보세요. 발달. 네, 발달 이렇게 읽으세요. 발달이 아니고 발달했다. 네. 네. 대구 지역은 일찍부터 섬유산업이 발달했다. 대구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대구는 행정 단위는 광역시예요. 광역시. 그래서 경상북도 안에 들어 있어요. 대구 광역시가. 예. 근데 거기가 섬유산업이 원래부터 세계적으로 섬유산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밀라노라고 흔히 그러죠. 예, 밀라노에 유명한 그 패션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령 한국의 대구 광역시는 한국의 밀라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섬유산업이 발달했다. 그 다음에 4번 응웬민한. 네. 고령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천천히. 네네네. 네. 고성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지리적으로 면 도시는 언어와 문화 차이가 발생한다.
예. 먼 도시, 면이 아니고 예, 지리적으로 먼 도시, 먼. 아, 네, 예. 먼 도시. 예, 네. 그러니까 이중모음에 이제 애로가 많이 있어요. 베트남 학생들이 내가 보니까 교통할 때 교할 때 발음을 내 입 모양을 한번 보세요. 교, 어떻게 교통, 됐어요? 입을 이렇게 쭉 내밀었죠. 교, 네, 교통, 거통이 아니라 네. 거통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내밀어야 돼. 네. 교. 예. 네. 그렇게 천천히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불균형. 이중모음 잘 발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응웬 응옥 카인린 응웬 응옥 카인린 네. 네, 해보세요. 수도원 지역은 인구가 많아서 노동력이 밀집하다. 그래서 일할 사람을 찾기가 어렵지 않다. 예, 노동력이 밀집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노동력이 밀집해 있다. 그래서 일할 사람을 찾기가 어렵지 않다. 많이 모여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가까이 모여 있다. 밀집하다. 노동력이 모여 있다. 그렇게 했어요.